강철이의 운명, 용의 포효로 하늘을 갈라낼까? 여리의 희생, 사랑을 지키는 마지막 불꽃이 될까? 백년 원한의 팔척귀, 그 깊은 한의 끝은 어디일까? 귀궁 13회, 이 한 회가 여러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11회의 비비소멸, 12회의 용담골 비밀, 왕가를 삼키려는 음모.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의 무게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이 감동의 여운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자, 깊은 숨을 쉬고 13회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12회의 여운을 되짚어 봅니다. 용담골 폐사지, 안개 속에서 여리와 강철이, 이정은 팔척귀의 뿌리를 파헤쳤어요. 100년 전 왕가의 배신으로 소녀가 잃은 가족, 그 원한이 팔척귀로 되살아났죠. 강철이는 여리에게 너 없인 승천도 의미 없다며 눈물로 사랑을 고백했고, 여리는 신기의 무게에 피를 토하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정과 을령은 김봉인의 음모에 맞섰지만 대비의 소나기가 을령의 패물을 조여왔어요. 그리고 비비의 소멸, 야광주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13회는 이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전할 겁니다. 5가지 관전 포인트,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여리의 최후 퇴마, 그녀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궁궐대전, 부서진 기둥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칩니다. 여리는 경기석을 한 손에, 장명루를 다른 손에 쥐고 팔척귀와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7회 수살기 퇴치에 그 날카로운 긴장감이 되살아나지만 이번은 전혀 다릅니다. 그녀의 저고리는 땀과 먼지로 얼룩지고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요. 손은 피로 물들어 미세히 떨리고 숨소리는 점점 가빠집니다. 이 원한, 내가 끊는다. 그녀의 외침은 단호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결의가 대전을 메웁니다. 구회에서 드러난 넙덕의 피, 무녀의 저주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녀의 족보는 단순한 핏줄이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진 희생의 굴레, 무녀의 숙명이 그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팔척귀의 검은 손이 허공에서 형체를 이루며 여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대전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촛불이 일렁이며 꺼질 듯 위태롭습니다. 여리는 이를 악물고 장명루를 높이 치켜듭니다. 은빛 광채가 어둠을 찢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무너져요. 피가 입가로 흘러내리고 다리는 휘청입니다. 그 순간 강철이가 대전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의 눈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어요. 여리, 제발 멈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녀를 향한 발걸음은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너를 지키는 게 내 삶의 이유야. 그녀의 말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지만 그 무게는 강철이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10회 들꽃 마을에 너만 보인다. 설렘이 이 순간 비극으로 뒤바뀝니다. 여리의 희생은 사랑의 깊이,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되묻습니다. 이 장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간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강철이의 승천, 사랑과 운명이 얽힌 갈림길입니다. 용담골 신당, 깊은 어둠 속에서 물방울 소리가 고요히 메아리칩니다. 천장에 균열로 새어든 달빛이 강철이의 푸른 비늘을 비추며 그의 몸은 이무기 저주의 정점에 서 있어요. 11회 비비의 소멸은 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승천을 꿈꾼 탓에 모두를 잃었다는 자책이 그의 눈가를 적십니다. 하지만 여리의 목소리가, 그 12회의 따뜻한 고백, 내가 나의 경기석이야가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신당 바닥에 놓인 넙덕의 부적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승천의 문이 열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강철이는 부적을 손에 쥐고 떨리는 숨을 내쉽니다. 그의 등 뒤로 푸른 비늘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신당의 공기가 무겁게 진동합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휘날립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빛에 휩싸이며 용의 형상으로 변해요. 거대한 푸른 용의 꼬리가 신당의 벽을 스치고 그의 포효는 하늘을 갈라놓습니다. 팔척귀의 검은 안개가 그 포효에 밀려 흩어지는 듯하지만 이 승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넙덕의 부적은 여리의 생명력과 얽혀 있어요. 그녀가 궁궐대전에서 쓰러지는 순간 강철이의 비늘도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신당 밖 용담골의 안개 속에서 여리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팔의 주막에서 그녀와 나눴던 웃음, 10회 들꽃 마을의 따뜻한 손길, 9회 눈물의 키스가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너 없인 나도 없어.
강철이의 절규가 신당을 뒤흔들고 그의 용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집니다. 승천을 완성하면 그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열의를 잃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그녀를 구하려 승천을 포기하면 이무기 저주는 그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 갈등은 사랑의 본질을 묻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강철이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했던 무거운 결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면 심장이 먹먹해질 겁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팔척귀의 원한과 그 끝, 깊은 한의 뿌리를 파헤치는 순간입니다. 궁궐대전의 어둠 속 풍산을 집어삼킨 팔척귀의 형체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의 눈은 붉은 광기로 빛나고 목소리는 백년의 울분을 담아 메아리칩니다. 12회에서 드러난 소녀의 비극, 100년 전 왕가의 학살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 소녀는 왕의 배신으로 가족을 잃고 마을의 재단에서 저주를 품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원한은 세대를 거쳐 팔척귀로 화했고 풍산은 그 저주의 마지막 고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풍산은 단순한 후손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정의 손에 들린 서고의 비문은 충격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다풍산은 학살의 생존자, 소녀의 오라비였을 가능성이에요. 화면은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백성들, 그리고 소녀를 안고 절규하는 소년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왜 우리를 버렸나? 그의 외침은 현재의 풍산의 목소리와 겹칩니다. 이정은 서고의 촛불 아래 비문을 읽으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쥡니다. 팔척귀는 왕가의 피로만 풀린다. 이 문장은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풍산은 열의의 퇴기의식과 강철이의 용 포효에 밀리며 점점 약해지지만 마지막 저항을 준비합니다. 대전 바닥에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손에서 야광주와 비슷한 빛이 터져나옵니다. 왕가는 끝이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것은 배신당한 자의 절망,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열의의 경기석이 빛을 발하며 팔척귀를 묶으려 하지만 풍산의 원한은 너무 깊어요. 이정은 비문을 손에 쥔 채 대전으로 달려갑니다. 이 원한, 화해로 풀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눈가엔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책이 스쳐요. 이 싸움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팔척귀를 퇴치하면 원한은 사라질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까? 우리의 삶에서도 깊은 원한을 용서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장면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용서했던 순간, 혹은 용서받고 싶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관전 포인트 이정과 을령의 반격, 왕가의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궁궐 회랑, 차가운 돌벽 사이로 김봉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롭고 손에는 왕가의 비밀을 쥔 두루마리가 들려있어요. 그는 팔척귀를 조종해 왕가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 뒤엔 더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왕자를 손에 쥐려는 야심, 그리고 오래전 잃은 가족에 대한 복수심. 12회에서 암시된 그의 과거, 왕가에 의해 몰락한 가문의 이야기가 이정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이정은 외조부 김봉인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의 눈에서 스쳐가는 고통을 읽어요. 을령은 회랑 끝,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패물, 팔척귀의 원한을 묶는 신비한 힘이 깃든 유물이 쥐어져 있어요. 10회 그녀의 선언제 운명은 제가 정한다는 이제의 단순한 반항이 아니에요. 그녀는 패물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숨을 내쉽니다. 패물의 표면엔 희미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원한의 피, 왕가의 피로 묶인다. 이 문장은 을령의 운명을 예고합니다. 그녀는 패물을 부수려 손을 들어 올리지만 대비의 목소리가 회랑을 메웁니다. 그걸 부수면 너도 끝이다, 을령아. 대비의 눈은 차갑지만 그 안엔 묘한 슬픔이 스쳐요. 그녀는 단순한 음모자가 아니에요. 왕가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절망, 그리고 을령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엉켜 있습니다. 이정은 칼을 뽑아 대비를 겨누지만 그의 손은 미세히 떨립니다. 너도 왕가의 피를 배신할 거냐? 대비의 일갈은 이정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을령을 돌아보며 12회 용담골에서 나눴던 다짐을 떠올립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을령아. 이정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을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패물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패물이 깨지며 은은한 빛이 터져나오고 회랑의 공기가 일렁입니다. 이 빛은 팔척귀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을령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정은 그녀를 안으며 외칩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이 장면은 가족의 사랑, 의리와 배신 사이의 갈등을 고스란히 담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을 위해
혹은 믿음을 위해 싸웠던 순간들이 떠오르죠. 이정과 을령의 선택, 과연 왕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관전 포인트 비비의 귀환입니다. 12회 비비의 소멸은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용담골 폐사지, 야광주의 잔재가 은은히 빛납니다. 비비의 영혼이 강철이의 승천을 돕기 위해 돌아와요. 팔의 막돌 부적의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죠. 형, 나 때문에 모두를 잃을 순 없어. 비비의 목소리가 강철이의 귓가에 울립니다. 하지만 이 귀환엔 위험이 따라와요. 야광주가 팔척귀의 원한을 빨아들여 더 강한 악령으로 변할 수도 있죠. 희생과 구원의 경계, 이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을 감수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귀궁 13회 잘 보셨나요? 사랑과 희생, 원한과 화해가 얽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죠. 10회의 너만 보인다 설렘, 9회의 눈물 키스, 11회의 비비 소멸을 잇는 깊은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 30일 금요일 밤 9시 50분 본 방송 시청하시고 제 이야기와 비교하시면서 깊은 여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